여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아이유의 콘서트가 한창입니다. 수많은 팬들 중 한 명인 그녀는 아이유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사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런던은 행복이자 따스함을 주는 도시였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 도시를 굉장히 사랑하며 지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켄싱턴 가든에서 피크닉을 즐겼고, 대학 시절에는 캠든타운의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돼 한창 많이 다녔었죠. 독특한 상점들과 길거리 음식, 다양한 음악 공연이 열리는 캠든타운은 젊음과 자유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라이브 클럽을 돌아다니며 밤새 음악에 몸을 맡기곤 했고, 이곳에서의 추억은 저의 젊은 시절의 자유와 열정이 녹아든 곳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친구들과 함께 소호의 한 작은 카페에 들렸는데, 그곳은 유명한 라이브 음악 카페로 종종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채우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한 남자가 기타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제임스였고, 그는 그날 밤의 마지막 공연자였어요. 제임스가 첫 곡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기타 연주는 제 마음을 울릴 만큼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른 곡들은 처음 듣는 멜로디였고, 그 음악이 어떤 곡들인지 궁금해 공연이 끝난 후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곡들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는 한국 싱어송라이터 여자 가수의 노래라고 하였고, 그가 부른 곡은 반편지라고 하였어요. 노래 제목을 잊어버릴까봐 그 자리에서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등록을 해놨죠. 노래도 궁금했지만 사실 저는 제임스에게도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핑계 삼아 다가가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임스는 그날 카페에서 마지막 공연자라 퇴근을 앞두고 있어 가볍게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제임스에게 관심 있어 하는 걸 눈치챈 친구들은 고맙게도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는 그와 음악, 인생, 그리고 런던의 매력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의 대화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임스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는지 그 이후 제임스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죠. 함께 런던의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았고, 템즈 강변을 걷고 작은 책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만날수록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갔고, 저는 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가 되었어요. 몇 년 후 제임스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에 바로 예스를 외치며 제임스와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는 런던의 아름다운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제임스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다고,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말하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한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 런던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깼는데 밤늦게 들어와야 할 제임스가 집에 안 들어온 것이었어요. 제임스가 늦는 날이면 늘 먼저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임스가 제 옆에서 따뜻한 키스로 저를 깨워줬는데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를 찾아봤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와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낯선 번호가 뜨더라고요. 모르는 번호가 아침부터 뜨고 제임스는 집에 안 들어왔고 분명 제임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리아 씨, 여기 세인트 토마스 병원입니다. 제임스 에버렛 씨와 관련된 사고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말했어요.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어요. 바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임스는 공연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의 하얀 벽 사이에서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고 제임스의 병실 밖에서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임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것뿐이었고 그가 다시 눈을 뜨고 웃으며 저를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임스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보통 부모님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건 예측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순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랑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건 예측도 상상도 힘든 일이에요. 저는 세상이 마치 멈춘 것처럼 마음이 공허해졌고 그와 함께 나누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우울감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던 그때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플레이리스트에 저장된 음악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제임스와 처음 만나게 해주었던 반편지를 듣고 저는 정말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임스가 사라지고 나니 멜로디는 제 마음에 박혔고 반편지를 부른 가수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청아해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비록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은 언어를 초월해 제 마음에 전해졌죠. 저는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노래가 흐르는 동안 한없이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노래가 끝난 후 저는 가사 번역을 찾아보았고 반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따뜻한 밤 인사와 그리움을 담은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제임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유라는 한국 가수의 음악 리스트를 찾아보며 제임스를 잃은 상처를 정말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 그 가수가 한국 드라마에서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넷플릭스에서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는 정주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드라마에 몰입하는 동안은 제임스를 잃은 슬픔은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어 그 부분이 가장 고마웠어요. 여러 드라마 중 다른 것들은 아이유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나오는데 나이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는 그렇지 않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쁜 옷도 없고 방긋방긋 웃는 얼굴도 없고 어둡고 칙칙한 모습이 드라마 내내 이어졌어요. 아이유뿐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손색 없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줘서 다른 연기자들도 궁금해진 드라마였어요. 그렇게 드라마에 대해 찾아보던 중 최근에 나이 아저씨에 출연했던 연기자의 비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배우 이성균의 소식이었는데 저는 제임스를 잃은 이후 젊은 사람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나의 아저씨에서 특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거품이 가득한 맥주였어요. 보통 맥주는 거품이 위에 6분의 1 정도가 있고 밑에는 액체인 맥주가 따라져 있는데 드라마 속 맥주는 그 반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유는 정말 멋진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거품 맥주도 어색하지 않게 잘 마셔 연기가 훌륭하면서도 상황이 재밌더라고요. 한국의 맥주는 원래 그런 건가 유튜브로 찾아보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치킨이 함께 뜨더라고요. 그렇게 제 유튜브는 하나둘씩 아이유와 한국의 추천 영상 알고리즘으로 도배되기 시작했고 아이유 관련 영상과 한국의 컨텐츠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영상만 쳐다보며 지냈던 것 같아요. 문득 다가오는 제임스가 없는 현실이 한 번씩 제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우울감에 빠져 아무것도 못했던 상황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된 아이유의 노래와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유가 출연했던 호텔 델루나를 보던 어느 날 즉흥적으로 한국행 비행기부터 먼저 티켓팅을 하게 됐어요. 저의 결정이 즉흥적이었지만 한국 드라마와 음악으로 인해 역경을 극복한 모습을 보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격려하며 잘 다녀오라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기 전 한국에 가볼 만한 곳과 음식, 교통수단 등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다른 것에 집중하는 동안 제임스의 생각을 덜 하게 되니
그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저는 드디어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돼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애연가라 담배는 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는데 출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담배를 태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어딜 봐도 흡연부스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티켓팅을 하고 들어온 상황이라 다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냥 단순히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보다 흡연실이 안 보이니 더 초조하며 답답하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공항 직원에게 흡연실을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안 검색 전에는 흡연실이 몇 군데 있지만 보안 검색 후에는 흡연실이 없다는 것이었죠. 지연되는 비행으로 지친 저는 결국 포기하고 사탕으로 마음을 달래며 탑승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드로 공항을 경유하는 탑승객들에게는 여간 힘든 고통의 시간이 아닐까 새삼 느꼈어요. 출발 시간 지연과 흡연실의 부재로 순탄치 않은 여행이 시작될 거라 생각하며 비행기를 탄 후 한숨 자고 일어나니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경악했어요. 사실 영국의 히드로 공항도 세계적인 공항으로 손꼽히는 곳이라 자부했는데 인천공항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다른 어떤 공항보다 쾌적하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미 세계적인 공항이라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대에 넘어섰기 때문에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기다림 없이 짐을 빠르게 찾아 입국을 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동선이나 보안, 여객 휴게시설, 쇼핑이 완벽하게 갖춰진 공항은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영국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와이파이는 있지만 허울뿐이고 인터넷이 터지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처럼 빠르진 않았죠. 이런 속도라면 이곳에서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끊김없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명동의 한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가 체크인을 하려고 여권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보이지 않는 거였죠. 저는 보이지 않는 여권에 너무 당황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권을 찾다 보니 방금 택시에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을 두고 내렸단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죠. 너무 놀라 제가 당황하니 호텔 직원이 분실한 물건이 있는 거냐 물었고 여권이 들어있는 백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호텔 직원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킨 뒤 택시비 결제를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제가 영국에서 들고 온 신용카드로 했다고 말했죠. 호텔 직원은 대답을 들은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제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하는 거였죠. 저는 카드를 달라는 말에 불안해졌지만 호텔 직원이 제 카드를 도용하겠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카드를 건넸어요.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제 카드 번호를 입력했고 잠시 후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방금 택시기사 전화번호를 받았으니 그쪽으로 전화를 하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전화 한 통으로 택시기사의 전화번호까지 찾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티머니 시스템이라고 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택시에서 티머니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택시 정보 기록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물이 많아 이렇게 찾는다고 하였어요. 1644-1188로 전화하니 정말 5분 만에 택시기사 번호까지 알아내는 정보력과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택시기사님은 전화를 받고 바로 다시 호텔로 와주셨고 저는 여권이 든 중요한 가방을 분실한 지 30분 만에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하시길래 다시 한번 감동받았답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다고 하더니 유튜브에서 보던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윤리의식이 뛰어난 것 같았어요.
체크인 하기 전부터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친절한 직원 덕분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의 첫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가장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인증사진을 찍는 것이었어요. 아이유가 나온 보보경 심려를 보니 한국의 한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한국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투어 중 하나가 한복을 입고 궁에서 사진을 찍는 거라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복궁 앞에는 수많은 한복 대여점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끌리는 곳에 들어갔어요. 저는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복 중에는 남자 한복도 많았고 남자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제임스 생각이 나면서 함께 와서 사진 찍었으면 좋을 걸 그리움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슬픈 마음은 잠시 숨겨둔 채 다시 한복을 골랐고 머리까지 예쁘게 따아주는 서비스에 너무 만족스럽게 환복하고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제가 혼자 두리번거리니 한 한국인 커플이 다가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었고 한국인 여성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진의 진심인지 자세와 휴대폰의 각도를 바꿔가며 굉장히 열심히 찍어주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받은 뒤 사진을 봤더니 사진작가가 찍은 것처럼 너무 잘 포착해줘서 진짜 작가가 찍어준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센스는 생활 곳곳에 다방면으로 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여 시간 안에 사진을 찍고 다시 한복을 반납하고 나니 배가 너무 출출해져 먹을 곳이 없나 검색을 해봤어요. 마침 경복궁 근처에 호텔 델루나에 나왔던 익선동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완전 환호를 질렀어요. 익선동의 호텔 세느장이라는 카페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 저도 그곳에서 사진 한 장 남기려고 바로 검색해 달려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달콤한 커피향과 디저트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요즘 핫하다는 까눌레를 주문해 먹어봤는데 쫀득한 느낌의 브라우니와 쿠키 사이의 식감이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커피와 까눌레를 먹으며 카페를 감상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사람들이 가방을 테이블이나 의자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심지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그 물건이 없어질까봐 제가 더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태연하게 자신의 물건을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카페에서 자리맡기 용도로 고가의 노트북을 올려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고 제 주변 자리를 두리번거리다 보니 진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을 보았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 노트북을 쳐다보거나 관심과 눈길조차 두지 않는 점이었어요. 영국이었으면 이미 소매치기범이나 노숙자한테 뺏기고도 남았을 상황이니 평생 런던에서 자란 저는 믿기 힘든 문화였어요. 카페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고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은 드라마에서만 보던 즉석에서 구워 먹는 한국식 BBQ 삼겹살이었어요. 거기에 맥주를 함께 먹으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했죠. 그렇게 혼자 한국식 BBQ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직접 구워주는 돼지고기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와 김치를 구워주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고기와 야채구이는 처음 먹어본 맛이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초록색 병에 든 술이 삼겹살과 먹을 때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궁금해서 그 초록색 병의 술도 주문해봤어요. 제가 먹을 줄 몰라 좀 헤매니까 옆 테이블에 있던 한 남성이 다가와 영어로 외국에서 왔으면 먹는 방법을 좀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제가 흔쾌히 승낙을 하니 그는 소주를 먹는 방법 그리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면 정말 맛있다는 꿀팁까지 말해주었어요.
그가 테이블을 이동한 후 저는 그가 알려준 방법과 BBQ와 함께 혼자 2인분은 거뜬히 먹었던 것 같아요. 배를 신나게 두들기고 호텔방으로 돌아와 꿀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임스가 가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푹 잠을 자서 너무 개운한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한국에서 특별한 혼자만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런던에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는데 한국에 한번 다녀오니 그 향수병이 엄청 나더라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고는 그곳에 너무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한다던가 찾아보는 일은 없었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너무 가고 싶고 그립고 한국 음식도 너무 먹고 싶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국이 그리워 K-팝, K-푸드 등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이유의 노래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휴대폰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아이유가 드디어 영국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순간 놀라서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믿기지 않았고 설렘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콘서트 일정을 확인 후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날짜와 장소를 확인 후 예매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급해지며 티켓 예매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손끝이 떨리며 긴장된 채로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재빨리 티켓을 구매하는데 성공하고 말았죠. 티켓을 확보한 후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제임스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와 함께 음악을 즐기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아이유의 노래는 그 시절의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제임스가 더욱 그리운 날이었어요. 콘서트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했고 수많은 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제가 구매한 티켓 가격은 230파운드였는데 한국 돈으로 40만 원을 조금 넘는 돈이었어요.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쓴 것이라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아이유가 무대에서 등장하자마자 저는 오마이갓을 여러 번 외치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특히 아이유의 팬층은 다른 콘서트와는 다르게 남녀노소가 모두 있어서 팬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이유는 태어나서 런던을 3번째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비가 내렸다면서 이번엔 날씨부터 좋았다며 운명이라는 말을 쓰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콘서트곡 리스트에 스트로베리 문을 제외하려다 공연 당일 스트로베리 문이 뜬다는 말에 다시 추가했다는데 콘서트의 슬로건 이벤트가 스트로베리 문이라 운명적인 드라마 같다고 연신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아이유의 콘서트를 보는데 한 곡 한 곡이 가슴 벅찬 감동과 치밀함으로 전달됐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사할 수 있는 한국의 여성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임스를 만나게 해준 반편지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운명적인 곡이고 콘서트에서 실제로 아이유가 들려주는 반편지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콘서트 내내 눈물을 흘렸다 닦았다를 반복하며 가슴속에 감동을 간직한 채 콘서트장을 나왔답니다. 제임스를 만나게 해준 노래와 제 슬픔을 극복하게 해준 한국과 아이유에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아이유 씨의 팬으로부터 온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